사업자 통관 관세가 빵원이 나올 수 있나요? 일단 요 사례를 좀 보면은 구매 대행으로 소량으로 사업자 통관 사입을 위임장을 작성했는데 한 20만 원 정도 하셨대요. 그래서 뭐 카톡이 날라오잖아요. 관세가 0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0원이 될 수가 있는지,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관세는 0원이 될 수 있죠. 모든 품목이 관세가 0원이 된다라기보다는 네. 품목마다 관세율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쌀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300%. 그러니까 30배죠. 0%이어야만 하는 제품들은 스마트폰 같은 것들, 노트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관세가 없습니다. 아, 관세가 없구나. 아예 0%입니다. 이 품목 자체가 관세가 0%입니다. 뭐 이런 종이 제품들, 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관세도 면제고 부가세도 면제예요. 그 FTA 때문에 원래는 8%였지만 0%가 되는 제품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죠. 실제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군요.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제 조건들이 좀 있죠. 너랑 나랑만 잘 살자라고 이제 협정을 맺은 거니까 그 나라 것만 사와야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 나라 것만 보내줘야겠죠. 그래서 원산지라는 개념이 중요해진 겁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중요해지고 메이드 인 차이나가 중요해지고. 그래서 원산지 증명서라는 그렇죠. 게 필요하군요. 그래서 증명서라는 서류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 원산지 증명서는 여권 같은 거예요.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를 이제 수취해서 수입 신고 진행할 때 제출하면 중국산 제품을 수입했으니 협정에 따라서 0%를 인정해줄게. 이런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산지 증명서를 그래서 했을 때는 딱 이득이 그거네요. 관세가 말도 안 되게 준다. 그렇죠. 8%짜리 0%가 될 수 있는 거죠. 거의 이제 편차는 있겠지만 거의 0% 가깝게 줄어드니까. 무조건 받는 게 좋고 이것 때문에 많이 이득을 얻으시죠. 원산지 증명서를 매번 사입할 때마다 이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때마다. 나라마다 다른데 우리 아시아 쪽 이렇게 네. 국가들은 다 기관에서 발급을 해요. 제출건과 원산지 증명서가 1대1로 매칭이 됩니다. 할 때마다 제출해야 돼요.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이쪽은 증명서라는 걸 한 번 발급해 놓으면 동일한 물품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유럽, 뭐 터키 이런 쪽은 두 가지를 섞어놨어요.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최초 한 번은 국가에 대한 인증을 받아라. 인증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뭐 무제한적으로 5년 동안은 계속 쓸 수 있다. 할 때마다 뭐 인증 문구를 써야 되지만 뭐 별도의 기간 발급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크게 3개 정도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원산지 증명서를 받으면 관세를 거의 면제받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코드를 다르게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토해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세금 폭탄보다 그게 더 폭탄이 가까운 것 같아요. 무서울 수 있죠. 원산지 증명서 상에 HS 코드 6단위가 적혀 있는데 실제 수입 신고할 때는 HS 코드가 다를 수는 있어요. 뭐 3926에 90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받았는데 우리가 알고 봤더니 세관에서는 3926 아니야. 얘는 7326으로 가야 돼. 그럼 이제 7326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그러면 원산지 증명서상에 3926으로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를 수정하거나 정정하려면 또 돈이 들어가니까 얘를 그대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슈는 발생하거든요. 여러 가지 조건들은 좀 있긴 하지만 가능은 합니다. HS 코드가 좀 달라지긴 했지만 이 제품 자체가 정말로 중국산이냐 아니냐를 증명해 주는 거니까 추증에 대한 문제는 이 제품이 중국산이 아닐 때 그러니까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서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제품이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고 뭐 메이드 인 베트남 혹은 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혹은 더 메이드 인 몽골 이런 제품들을 사서 원산지 둔갑만 하고 그냥 서류상으로 발급을 해서 보내줬을 때 그럴 때 문제가 되겠죠. 사실 검증까지 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제 세관 쪽에서 이 제품이 도저히 중국산이 안 될 거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움직인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정기적으로 조사도 한 번씩 하지만 세관에서 나한테 먼저 자료를 제출하라고 오거든요. 서류를 제출해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서류를 제출할 게 없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제조되는지는 수출자가 아니까 수출자한테 연락했는데 수출자는 이제 그런 거 없는데 라고 얘기해버리면 바로 토해내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악용해서 하시는 분들은 꼭 걸립니다. 그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관세청이 이 정도까지는 냅두는 거지 절대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그 테무랑 알리 익스프레스 맞아요. 얘기도 많은데 근데 이 사이트들의 특징이 개인이 주문하기 너무 편한데 사업자 통관하기엔 좀 불편하게 돼 있다. 맞아요. 관세사를 제가 알기로는 따로 구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들어오기 전에 이게 맞는지가 일단 궁금하고 그러면 들어왔을 때 절차가 내가 물건을 주문하고 그 다음에 관세사님한테 전화해서 내가 이런 걸 하는데 그 통과를 받을 수 있냐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정답이 없더라고요. 테무나 알리는 개인 통관 고유부호를 전제로 하고 있고 그들 사이트 입장에서는 개인의 목록 통관을 전제로 물건을 판매하세요. 그래서 일단 주문이 들어오면 그 개인한테 보내는 거죠. 발송을 하는 거죠. 사실 그 나라 입장에서는 사이트 입장에서는 발송하고 끝.
이거든요. 맞아요. 돈만 받으면 뒤는 되니까. 사실- 그 뒤는 사실 관계가 없죠. 관세사를 구한다기보다는 그렇게 이제 매일 물건 배송이 시작이 되면 그 운송사에게 연락을 하셔야 돼요. 보통 테무나 알리 쪽에 그 정보들을 보니까 CJ 대한통운이랑 우체국 통해서 이렇게 보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모든 운송장 번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운송장 조회를 하실 수 있거든요. 네. 운송장 조회를 해서 이제 우리나라 전산에 잡히면 적하 목록이 등록이 되면 그 취급하는 포워더 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쪽에 연락하셔야 돼요. 뭘 얘기하셔야 되냐면 나는 사업자 통관을 할 거다. 목록 통관 배제 신청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배제 신청 받으시면 그 이후에는 사업자 통관 이제 관세사 연락하셔서 배제됐고 창고 반입됐고 관련 수입 서류 주고 신고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이제 배제가 됐으면 바로 연계되어 있는 관세사가 있을 거예요. 그쪽에서 또 자동적으로 신고를 해버리는 경우들도 있고, 저는 준비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많죠.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연락 받아서 배제 신청하셔라 이렇게 설명 다 해드리고 서류 받아서 이제 신고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미 다른데 신고해버리셨더라고요. 난감하죠. 어쩔 수 없죠. 네. 그런 경우는 좀 진짜 힘이 좀 많이 빠집니다. 탈할 것 같아요. 네? 어이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준비해 왔으니까 준비 비용 주세요 할 수도 없잖아요. 네. 통관을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더 빨리 줄이느냐 그런 포인트 같은 게 좀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해요. 세관 쪽에서도 신속한 통관을 가장 우선시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많이 바뀌고 있는 건 뭐냐면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하면 이제 세관 만약에 현물 검사로 걸리게 되면 예전에는 그 현물 검사 서류를 다 출력해서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반장님한테 직접. 출력해서 가지고 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최근에 지금은 시범 운영 기간이긴 한데 이제 전자제출로 다 바뀌고 있어요. 직접 출력해서 가져오지 않고 관세청 유니패스에 그냥 바로 업로드하는, 그러면 업로드된 서류를 이제 반장님이 보시고 본인이 직접 출력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화면으로 보시고 물건 검사 갔다 오시고 시간이 좀 줄어들겠죠. 그런 트렌드들은 최대한 관세청 입장에서도 빠른 통관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마련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빠르게 이제 통관을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고가 빨리 돼야 됩니다. 그러면 신고가 빨리 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가 필요할 거고요. 그 준비 단계를 어느 시점에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신고 준비는 얼마든지 빨리 해놓을 수 있거든요. 전산만 다 잡히면 바로 신고할 수 있게끔 준비해놓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물건을 주문했습니다. 그죠? 주문하면 어떤 물건을 얼마에 샀는지 주문서는 이미 나와 있어요. 굳이 인보이스 형태로 막 작성하실 필요도 사실 없긴 해요. 네. 거기에 수출자, 수입자 정보들은 다 나와 있고 어떤 물건을 몇 개 얼마에 샀는지도 나와 있으니까 관세사에게 빨리 이 서류를 넘겨주시고 신고 준비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게 가장 빠르겠죠. 그 다음에는 내가 우선시 되는 관세사무소를 찾는 게 또, 큰 법인들은 대량의 이제 화주들이 많고 그들이 정기적으로 수입하는 물량들이 있으니까 항상 정해진 이만큼의 일은 있습니다. 요 정도에서 내 거 하나씩 끼워서 신고하는 사실 현실적으로 쉽진 않죠. 서류가 보내졌을 때 서류 검토하는 시간도 있을 거고, 이제 그렇게 내게 좀 빨리 수입 통관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좀 작은 사무소들을 찾으시는 게 좀 좋습니다. 저희 플랜B는 그렇게 대량으로 하는 이제 화주분들은 없다 보니 개개인이 한 건씩 오시는 것들에 대해서 좀 빠르게 처리해드리는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신고가 가장 빨라야 되고, 신고를 해야 그 다음에 뭐 그 세관의 심사의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나올 거잖아요. 검사가 걸렸거나 뭐 서류 제출이거나 그럼 어떤 서류를 어떻게 제출해야 될지,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다음 절차들에 대해서 또 움직일 수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도 대통령님이 오셔도 빠르게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누가 위에서 뭐 찍어 누르는 것들은 그래도 조금 더 급하신다면 이제 지금 사용하시는 관세사한테 내 거 신고 들어갔냐, 신고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확인하는 것도 금방 하시거든요. 관세청 유니패스에 그 운송장 번호에 운송장을 이제 기재해서 조회하시면 내 물건이 몇 시에 신고가 됐는지도 사실 보이긴 합니다. 이건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이건 저만 알고 있습니다.